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보였습니다. 4월 초 이후 3개월 만인데요. 방역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넘어서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곳곳을 위협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중국 내몽고에서 흑사병 확진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방역당국이 우리나라 방역 체계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라는 이야기는 내놨습니다마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방역의 도약을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립 추진 7월 본회의 처리가 마지막 관문인데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주인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타임즈 소식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쯤 되면 항상 오는 시기입니다.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브닝쇼에서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언제 낼지 모릅니다. 퀴즈를 귀 기울여 계속 청취하시다가 퀴즈가 나오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요즘 날씨도 더운데 좀 시원하게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서울타임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 이게 계속되고 있죠. 오늘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사건 관련해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소속팀이었죠. 경주시청 감독 그리고 선배 선수들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왔는데 일단은 혐의를 전부 다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 부인했습니다. 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먼저 폭행 폭언한 적이 없냐라고 김규용 경주시청 감독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 다만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때린 적은 없고 관리 감독만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폭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자 선수 A씨도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의원이 거기에 나와 있던 남자 선수 B씨를 포함해서 거기 관련자들에게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냐라고 다시 묻자 김 감독과 A 선수 등등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이런 말만 반복을 했어요. 참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정우 의원도 이 최숙현 선수가 무차별로 맞을 때 대체 뭐 했냐라고 묻자 김 감독은 폭행한 적이 없고 선수가 맞는 소리를 듣고 팀 닥터를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선수들의 추가 피해 증언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그 최숙현 선수 동료가 추가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 정도의 빵을 억지로 먹게 한 행위,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행위, 2019년 3월에 복숭아를 먹었다고 때린 행위, 이걸 했냐 묻자 김 감독은 모두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행거봉으로 때린 적이 있냐, 선수를 밟아서 손가락을 부러뜨린 적이 있냐, 선수 고막이 터지도록 때린 적이 있냐, 야구 방망이를 사용한 적이 있냐, 이런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문체위원장 질문에도 김 감독은 없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지금 맞은 사람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때린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 오간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팀 닥터가 혼자 다 한 것이다라고 지금 하려는 것인 거죠.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문자 말씀하셨는데 김 감독이 내가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 이 메시지를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에게 보낸 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해서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보낸 거다. 이번 건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협박을 했다고요?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가? 네, 이런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무슨 협박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협박을 했대요?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현안질의 전에 이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이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 나온 내용들도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죠. 네, 관련해서 어쨌든 때린 사람은 없다는데 맞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경주시청 팀이 좀 난장판 수준이었더라고요.
이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 역시 이 경주시청 이 감독 그리고 주장 선수에게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밝혔고 뭐 그러면서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또 억울하고 외로웠던 이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밝히고자 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주시청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의 왕국이었다라느니 이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됐다라느니 한 달에 열흘 이상 폭행을 당했고 그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 대회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국제 대회에 나갈 때마다 또 지원금도 받거든요. 네네. 이 중에 이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이 주장 선수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갈취행위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경주경찰서 등에 대한 이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 이 담당 수사관이 이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라면서 이 선수들의 일부 진술을 삭제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이 벌금 2-3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다.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이 선수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고 또 그 전에도 문제가 됐었고.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문제가 선수도 한번 네. 있었고. 네, 이 대한체육회에서 안에 뭐 이제 인권센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이게 사건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해서 또 고인이 그 완전 벽에 가로막힌 듯이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이라면은 뭐 대한체육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너무 속상한데 진짜 젊은 선수가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뭐랄까요 일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굉장히 화가 나는데 자 지금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최 선수 동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던 이야기들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최 선수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 최 선수 아버지가 뭐 부적절했던 것 같다라는 말을 또 했단 말이에요. 예, 뭐 TV조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뭐 선수에게 전화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 의원이 어제 입장을 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임 의원은 진상규명을 두려워 이를 끌어내리려는 보수체육계와 이에 결탁한 보수 언론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절차가 충분히 있고 징계를 줄 수 있고 제명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린 선수에게 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게 했냐? 이 어린 선수를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있던 네. 그 동료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왜 이 조사가 이렇게까지 가게 했냐? 그럴 필요가 있었냐? 검찰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게.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었냐는 대한체육회가 거죠. 징계 안 주잖아요, 잘.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팀을 옮겼는데 부산에서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해를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쪽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 쪽에서 서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뭐 주장 보도가 지금 있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가해자 쪽에서 서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모경 의원과 인터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당정청이 어제 저녁에 모여서 부동산 시장 정책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까지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정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뭐 제시한 보유세, 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서 다주택자 또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내용을 좀 내놓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춰서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법 통과가 언제 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의원 입법으로 바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바로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법, 종부세법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해찬 대표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갭 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광원 최고위원도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다.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럼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가 네네. 있는데 지금 당정이 공급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땅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겠군요. 네, 그린벨트나 아니면 뭐 안산이나 이런 지역, 경기 지역의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경기 지역 말고 정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 서울 서울로 내에서 가고 싶어하죠. 예, 어떻게 네.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 이게 키워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원 시장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기점인데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풀어나갈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통합당 측에서는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패로 규정을 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이 부동산 얘기가 네. 이 통합당 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종부세 강화 방침과 관련해서 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이런 어투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 뭘 몰라서 저러는 아하, 뭘 몰라서.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뭐 가격 인상인 것 같다. 이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를 했으면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이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 국토위, 기재위 네. 이쪽에 이제 계시는 우리 의원들 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고. 그럼 뭡니까 이거는 부동산과의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토위 기재위 소속 의원 가운데 30%, 그러니까 56명 중에 17명이 다주택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와 뭐 주거 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거주 목적 외에는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참여연대가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서 타 상임위로 보내야 된다. 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채울 수 있을까 궁금해요. 솔직히. 채울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네. 김용범 1차관, 실장급 1명,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참여연대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들 또 이 고위 공무원들 빨리 팔아라, 한 달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게 뭐 잘 될까? 근데 사실재산권이니까 뭐 그러니까 개심하다 약간 이런 마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 네.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이제 만약에 알아서 한다면은 뭐 모르겠지만 권고를 하는 거죠. 계속. 네.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공급이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어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지가 지금 네. 한 15년째 다 돼가는데 100%가 넘어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한 명이 이제 여러 개 갖고 있는 네, 거죠. 한 명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총선 후 2년 이내에 다주택자들은 뭐 주택을 처분하는 그런 네. 걸 서약을 했거든요. 이달 말에 재산 공개 때까지 보면 현황이 나와요. 네네. 이걸 보고 어떤 의원들이 2년 후에 어떻게 가지고 보자고요? 있는지. 그래서 2년 후에 아마 판단할 수 있겠죠. 아, 2년 후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이 문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 갭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네, 어제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네. 내용인데 이 문준용 씨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한 대출을 받아서 3억 원 정도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모양이에요. 한 84제곱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산 모양인데 이거를 올해 초에 한 5억 4천만 원에 팔았다. 이게 이제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본인은 그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놓고 네. 문재인 정부는 뭐 대출도 못 받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근데 뭐 대출 못 받게 한 게 문준용 씨는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이 또 하나는 그 2억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받는데 이 문준용 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밝히라. 그러니까 갭 투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전입 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혹을 밝히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본인도 뭐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 네네. 같은데
그러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곽상도 의원을 재비판을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이 이제 대구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 반포에 42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5년 새에 한 최소 6, 7억, 이 많게는 한 10억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일회성으로 자꾸 의혹 제기하지 말고 이 주거 정책, 뭐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관련 정책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알잖아요. 반 보면은.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계속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사 지휘 거부할지 어쩔지 뭐 네. 마라톤 릴레이 회의 뭐 했었는데 결론이 안 난 건가요 아직? 그러니까 회의 결과 네. 내용은 윤 총장한테 보고가 됐어요. 네네. 근데 윤 총장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하.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오후에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검사장 회의 결과 내용 이걸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런 검사장들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결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다고 해요. 뭐 여기까지 쭉 보면 글쎄요, 윤 총장한테 좀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당초 오늘 이 회의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뭐 보도를 보면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의견도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윤 총장이 권한쟁의 심판까지 헌재 네.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그럼 나오고 어떤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간에 네. 다툼이 있을 때 이 다툼을 좀 어떻게 제3자가 봐주십시오. 헌법기관들이 싸울 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재가 판단해달라. 이 다툼에 대해서 심판을 봐달라는 건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과연 이 검찰이 네. 대검찰청이 검찰이 헌법기관이냐 이런 그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기관 사이에 쟁의 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네. 법률로 정해진 기관일 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 아니다. 외청일 뿐이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가 않다. 그냥 기각이다 이거는 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아니다. 정부 조직법에 보면 이 검찰청 그 총장을 임명할 때 이게 국무회에서 의결이 된다. 이게 헌법에 있는 국무회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맞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거를 또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또 네. 어디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면 초과거든요. 네네. 내부에서는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왜 우리 수사 못하게 라고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법무부 장관은 아니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지 않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난 안 한다 수사지 안 한다. 네네. 난 물러나겠다 해서 대검 부장한테 맡겼는데 부장들은 딱 떼놓고 그 자문단 관련돼서는 자신이 그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거기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면 초과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해드렸던 곽상도 의원 아파트가 반포가 아니고 잠실이에요. 아 잠실인가요? 네, 잠실이에요. 네. 반포는 반포.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노영민 실장이 반포. 네, 노영민 실장이 그렇죠? 반포였고, 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잠실입니다. 네, 거기도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거기도. 자, 지금 근데 야당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게 그 아들 말이에요. 네, 카투사 출신인데 황제 복무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군알못이라 네. 잘은 모르는데 이게 휴가를 나갔다가 뭐 병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 그랬나요? 그리고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연장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3일 정도 연장을 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군대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뭐 네. 어떤 휴가를 나왔다가 네.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이 군에 연락을 해서 이제 휴가를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요구는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군에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휴가 복귀를 안 했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탈영이잖아요. 탈영이 되는 건데 네. 뭐 일단 이런 주장이 지금 언론에서 제기가 됐고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 이제 의혹에 해명을 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뭐 이거는 뭐 대답할 건덕지도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일단 뭐 군에서 이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휴가 복귀를 그렇게 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뭐 이 아이가 그 일전에 이제 한쪽 다리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다시 신검을 받았으면은 뭐 군대 안 가도 됐을 텐데 엄마가 공인이어서 오히려 이제 군대에 간 케이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이 택시기사가 사고가 나갔고 구급차를 막아서서 근데 사실 그 구급차 안에는 상당히 위독한 네. 네, 이 지금 여성분이 지금은 숨을 거두셨습니다마는 여성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시간 끌고 하는 바람에 빨리 이송을 못해서 지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청원을 올렸어요. 청와대에. 네. 그래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강력대까지 투입을 했다고 해요.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57만 네. 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달 8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그럼 꽤 사건인데 됐군요. 그러니까 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이 주행 중에 택시라고 접촉사고를 났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구급차를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유족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당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택시 기사분은 뭐 그거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뭐 본인이 판단하겠다면서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아이고. 온라인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 강력팀이 투입돼서 수사에 나섰고 이게 업무방해 혐의는 뭐 분명한데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법조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타임즈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퀴즈 이벤트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퀴즈 또 우리 퀴즈 하면은 박정호 기자가 네. 정말 좋아합니다. 퀴즈. 네. 네, 자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리는 퀴즈입니다. 잘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활약하는 의료진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시작된 땡땡땡 챌린지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의 수어 동작을 촬영해서 SNS에 릴레이로 게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난 4일에 보면 여의도 한강공원 상공에서 국토교통부가 드론 300여 대를 투입해서 이 챌린지에 드론 아트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챌린지의 이름 뭘까요? 저는 벌써 떠오르는데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챌린지입니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5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어려워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어렵나요? 왼손 이렇게 받치고 네. 오른손 엄지. 그렇죠. 유튜브로 네. 다 보고 계시죠? 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이게 떠오르십니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윤 네. 기자 좀 힌트 좀 더 내주세요. 누구 뭐 때문에의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때문에 네. 긍정적인 표현. 뭔가 좀 이렇게 고마울 때 쓰는. 네, 고마울 때 쓰는. 네. 첫 글자 힌트 드리자면 제가 이 요리를 좋아해요. 오리 요리인데 베이징 땡이라는 네. 요리를 좋아합니다. 분에 넘치는 힌트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더 네. 갑자기 막 먹으러 가고 싶어지는데 알겠습니다. 네, 정답과 당첨자는 저희가 잠시 후 4부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퀴즈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더 내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내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계기로 우리 체육계의 어두운 민낯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가혹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경주시청팀 감독과 선수 2명이 출석을 했는데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경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예전에 선거 하실 시절에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체육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심석희 선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좀 고치도록 부탁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한번 더 터졌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황망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 그리고 2명의 선수 모두 혐의를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입장이 무엇이었나요? 다들 피해자입니다. 다들 피해자다. 가해자가 없고 다들 피해자예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합니다. 다 부인을 하더라. 그래서 다 피해자다라고. 그래서 진짜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네.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진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이제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 최 선수 그 감독도 그렇고 그 운동 같이 했던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주장을 맡았던 선수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뭐 물론 언론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주장을 맡았던 선수를 다른 동료 선수들이 꼽았단 말이에요. 이 최 선수를 비롯해 다른 선수들한테 폭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수와 감독들 사이를 뭐 이간질을 했다든지 그래서 경주시청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의 왕국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선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네. 일들이 어떻게 특정인이 이렇게 막 뭐랄까 정권을 휘두른다 전행을 한다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능하기도 하다. 네. 네.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그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 발언들이 진실성이 있다고 보셨나요?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주장을 하러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단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을 다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을 다 받아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신가요? 이게 진실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최 선수의 동료 선수들, 기자회견을 했던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감독과 그 예, 주장 선수와 그 2명의 선수들. 네. 자, 일단 그러면은 표정으로 사람을 읽게 되잖아요. 네네. 표정으로 사람을 읽게 되는데 진짜 진실이 다 없어져서 질문을 하게 되면 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계속해서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진짜 팀 닥터라는 사람이 진짜 나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연락 두절되고 그 사람이라도 나오게 되면 좀 뭔가 실마리가 또 풀릴 것 같기도 한데 나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자, 답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착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 민주당은 각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나눠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조사를 좀 해올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정치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고채 선수를 위해서 이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타라든지 가혹행위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네. 네, 이거 근절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많은 이제 윤리 교육을 통해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선수들과 감독 모든 사람들 윤리 교육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심할 걸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가혹한 건지 좀 느껴야 되는데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 간에도 서로 소통을 하고 지도자와 관계에서도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다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어진 위치가 또 지도자는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선수는 일단 가혹한 거는 싫고 좀 자유를 원하고 다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딱 만들어지기까지는 진짜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보기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네, 맞습니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어쩌인가에도 자기가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아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이 아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누군가가 손 하나만 잡아줬어도 저희가 이런 사고는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5개월 동안 계속해서 2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찰 내 어느 스포츠 단체에서도 기관에서도 우리 최 선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어른으로서도 저희가 기관에서도 네. 진짜 역할을 잘못한 것 때문에 네네. 진짜 소중한 거기한 생명 하나를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선배로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네. 어른으로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TV조선이 의원님과 최 선수 동료 간의 그 통화 녹취록을 보도를 한 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짜집기식 보도라고 의원님께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는데 뭐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은 뭐 녹취록 보면은 뭐 부산체육회가 무슨 죄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혹시 또 최 선수가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냐라는 이야기도 물어봤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일까요? 제일 측근인 룸메이트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걸로는 부산 쪽에서도 뭐 감독님이 최 선수에게 취할 수 없냐 막 이런 표현을 썼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질문하면서 분위기는 어땠냐, 감독님도 너희들에게 폭력을 쓰냐, 그리고 최 선수는 밥은 잘 먹고 잘 웃고 잘 지냈냐라고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데 너무 감독님이 잘해주고 감독님하고 관계도 좋았고 팀하고도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도 너무 좋았어요라고 하기에 그럼 부산 감독님이랑 부산 체육은 무슨 죄가 있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다른 의미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아버님이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하기에 이제 룸메이트한테 언니 남자친구하고 뭐 나쁜 건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네네. 혹시 어떠한 게 있어서 또 우울하게 혼자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최 선수의 이 상황이 안 좋은데 혼자 방치를 해뒀나 아니면 진짜 밝게 생활을 하고 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게 지금 절대 이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네. TV에서는 저를 이걸 이렇게 했다고. 네. 근데 의원님 이 이야기도 어떤 인터뷰에서 나왔던 게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언론사 라디오 인터뷰였는데요. 고 최 선수 아버지께 왜 아이를 부산에 방치했냐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 최 선수 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유족인데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황망하게 가족 자식을 잃었는데 조금 말씀이 조금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도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딸이 21살이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고등학교 때랑 되게 많이 힘들어해서 뭐 이런 자해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아버지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뒀어요. 그냥 운동도 시키지 말고 데려오셨어야죠. 제가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사실에 그냥 왜 아이를 그냥 아버지 그냥 운동시키지 말고 데려가시죠. 제가 그랬던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네. 자, 지금 대한체육회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실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아니러니하고 계속해서 추가 발생되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도 이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날도 몰랐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알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스포츠 인권센터 또 클린센터라고 봤을 때 여기 이 절차에서도 네네. 이러한 센터 자체 내에서도 절차를 너무나 잘못 밟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난 설명도 네. 제대로 못 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의원님 현장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시간이 다 볼 것 같은데. 돼갔고요. 인터뷰를 네.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을 해서 의원님과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